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3단원 승강기 보수관리입니다. 교재는 139페이지고요. 3단원은 챕터가 딱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승강기 제작 기준과 검사 기준. 챕터 수에 비해 양은 많은 편이라서 외워야 하는 것들 중심으로 딱딱 빠르게 짚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챕터 1 승강기 제작 기준에는 전기식 엘리베이터, 유압식 엘리베이터,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각각의 제작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식 엘리베이터입니다. 전기식 엘리베이터를 제작할 때는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강도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승강로 벽의 경우엔 가로 0.3m, 세로 0.3m, 그 면적에 1000N의 힘을 견딜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유리판은 KSL 2004에 적합한 접합 유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강화유리, 복층유리, 막유리는 엘리베이터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예전에 출제된 기출문제에서는 강화유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신 자료인 엘리베이터 안전기술 해설서를 참고해 보았는데 보시다시피 엘리베이터에는 강화유리, 복층유리, 막유리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는 접합유리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엘리베이터의 한국산업표준에 알맞은 유리를 사용할 경우 다음 중 적합한 것은? 정답은 3번 접합유리입니다. 다음은 로프의 제작 기준입니다. 로프의 가닥수는 2가닥 이상이어야 하고요. 주로프의 공층 직경은 8mm 이상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조속기 로프의 공층 직경은 6mm 이상입니다. 주로프는 일반적으로 3가닥 이상으로 하고요. 안전율은 12 이상입니다. 조속기 로프의 공층 직경은 몇 미리 이상이어야 하는가? 아까 주로프는 8mm, 조속기 로프는 6mm라고 했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도르래의 제작 기준입니다. 도르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은 요 현수 도르래와 현수 로프의 공층 직경의 비이거든요. 이 비는 40 이상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권성도르래 풀리 또는 드럼과 현수로프의 공층 직경 사이의 비는 스트랜드의 수와 관계없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아까 40이라고 했죠? 정답은 4번. 다음은 레일의 제작 기준. 그 레일의 소재는 부식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변강을 사용을 하고요. 하중과 힘에 견디도록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추락 방지 장치가 있는 경우 T형 주행 안내 레일의 최대 허용 힘량은 양방향으로 5mm 이내고요. 추락 방지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10mm 이내입니다. 허용 응력과 안전율, 시험 문제에 꼭꼭 등장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허용 응력은 안전상 허용할 수 있는 그 최대 응력을 의미하는데 허용 응력의 식을 활용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용 응력은 인장 강도를 안전율로 나눈 것인데요. 이 계산식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안전율은 인장 강도를 허용 응력으로 나누게 되겠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율의 정의로 옳은 것은? 아까 안전율은 인장 강도를 허용 응력으로 나눈 것이라고 했잖아요. 인장 강도는 극한 강도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은 안전율을 계산하는 식인데요. 와이어 로프의 사용 하중이 5,000kg 중이고 파괴 하중이 25,000kg 중일 때 안전율은? 여기서 사용 하중을 허용 응력이라고 보고 파괴 하중을 인장 강도, 극한 강도라고 보면 답은 5, 2번이 됩니다. 다음은 승강로입니다. 전기식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는 승강로 작업구역 간 이동 통로의 유효 높이를 1.8m 이상으로 두어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요. 다음은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바로 그 조도입니다. 이 부분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카 지붕에서 1m 수직 위, 카 상부에서 1m 수직 위는 50럭스, 피트 바닥에서 1m 수직 위 50럭스, 승강로 그 이외의 장소는 20럭스, 기계실 작업 공간의 바닥면은 200럭스, 그리고 작업 공간 간 이동 공간의 바닥면은 50럭스, 정전 시 비상전환 공급 장치가 작동됐을 땐 5럭스입니다. 문제가 되게 자주 출제가 되는 편이라서 샘플로 가져올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먼저 승강로에서 작업 시 피트 바닥에서 수직으로 1m 위쪽의 조도는 얼마 이상으로 되어야 하는가? 피트 바닥에서 수직으로 1m 위 50럭스였죠.
승강기 완성검사 시 전기식 엘리베이터에서 기계실의 조도는 기기가 배치된 바닥면에서 몇 럭스인가, 기계실의 조도 바닥면에서 200럭스라고 했습니다. 정전 시 카 내부에 있는 비상통화 장치의 작동 버튼에는 몇 럭스 이상의 조도가 비춰져야 하는가? 아까 정전 시 비상전원 공급 장치에 의해서 5럭스의 조도가 비춰준다고 했죠. 이 비상전원 공급 장치는 비상통화 장치를 비춰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입니다. 기계실 승강로 및 피트의 출입문의 크기는 높이 1.8m 이상, 폭 0.7m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로 0.7, 세로 1.8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 출입문의 높이, 승강장 및 카 문의 출입구 유효 높이는 2m 이상입니다. 만약에 주택용 엘리베이터일 경우에는 1.8m 이상입니다. 바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기식 엘리베이터에서 기계실 출입문의 크기는 가로 0.7, 세로 1.8m라고 했죠. 1번. 승강장 문의 유효 출입구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아까 2m라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3번. 그리고 비상구출문입니다. 보통 카 천장에 있는 비상구출문은 가로 0.4m, 세로 0.5m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가능하다면 0.5m, 0.7m가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이 비상구출문의 특징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자면 카 내부에서는 열쇠를 사용해야만 열 수 있지만 카 외부에서는 열쇠 없이 간단한 조작으로 열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요. 이 문이 열릴 때는 카 외부 방향으로 열리게 됩니다. 바로 문제를 살펴볼게요. 고장 및 정전 시 카 내의 승객을 구출하기 위해 카 천장에 설치된 비상구출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카 천장에 설치된 비상구출문은 카 내부 방향으로 열리지 않아야 한다. 맞습니다. 카 외부 방향으로 열린다고 했죠. 2번. 카 내부에서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열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맞습니다. 3번. 비상구출구의 크기는 0.3m 곱하기 0.3m 이상이어야 한다. 아니에요. 0.4m, 0.5m 이상이어야 합니다. 4번. 카 천장에 설치된 비상구출문은 열쇠 등을 사용하지 않고 카 외부에서 간단한 조작으로 열 수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간혹 이 문짝 사이의 틈새에 대한 문제도 나오는데요. 문이 닫혀 있을 때 그 문과 문 사이가 너무 벌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 틈새는 6mm 이내여야 합니다. 근데 만약 도어가 일반적인 중앙 개폐식이 아니라 위아래로 열리는 수직 개폐식이라면 그 문짝 사이의 틈새는 10mm까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문턱 사이의 거리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요. 카문의 문턱과 승강장 문의 문턱 사이의 수평거리는 35mm 이하입니다. 이 사진에 보이시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35mm, 그러니까 3.5cm 이하여야 합니다. 카 문의 앞부분과 승강장 문 사이의 수평거리는 0.1mm 이하여야 하는데요. 사진에서 보이시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0.1mm, 그러니까 12cm, mm로 따지면 120mm 이하여야 합니다. 간혹 단위를 바꿔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직 개폐식 승강장 문 및 카문이 닫혀 있을 때 문짝 간 틈새 또는 문짝과 문틀 사이의 틈새는 몇 mm까지 허용이 되는가? 수직 개폐식은 10mm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정답은 3번. 승강장 도어 문턱과 카 문턱과의 수평거리는 몇 mm 이하여야 하는가? 아까 35mm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안전장치의 제작 기준입니다. 과속조절기라고 부르는 이 조속기는 전격 속도의 115% 이상의 속도에서 작동이 되어야 하고요. 과속조절기 로프의 안전율은 8 이상입니다. 전격 속도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추락방지 안전장치를 설치할지가 또 달라지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눈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외에도 안전장치로 완충기,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각각에 대한 설명이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압식 엘리베이터입니다.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핵심은 바로 이 파워 유니트죠. 파워 유니트가 있는 공간에 대한 제작 기준은 누유에 의해서 유체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야 하고, 유체의 용량을 확인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압식 엘리베이터에는 많은 종류의 밸브들이 있었잖아요. 1단원에서 배웠지만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프 밸브는
설정된 값 이하로 압력을 제한하는 밸브인데 전부하 압력이 140%, 그러니까 1.4배를 초과하지 않는 동안에 작동을 개시하면서 전부하 압력이 1.7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게 릴리프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는 한 방향으로만 유체를 흐르게 하는 밸브이고요. 펌프와 차단 밸브 사이의 회로에 설치하게 됩니다. 하강 밸브는 하강 제어 밸브라고도 하고 정기적으로 개방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럽처 밸브는 하강하는 칼을 정지시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는데요. 적용 속도, 평균 감속도, 최대 감속도의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톱 밸브. 밸브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빈출 밸브입니다. 실린더의 기름이 파워 유닛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실린더의 체크 밸브와 하강 밸브를 연결하는 회로에 설치가 됩니다. 이 차단 밸브는 구동기의 다른 밸브들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컬레이터의 제작 기준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는 외부 패널, 디딤판, 난간, 스커트 각각의 강도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한 번씩 눈으로 익혀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에스컬레이터의 구조.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도는 30도, 무빙워크의 경사도는 12도 이하여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나 그 속도는 0.75m/s 이하여야 하고요. 그 이외로 디딤판의 윗면은 수평으로 설치가 돼야 되고요. 발판 사이의 높이는 215mm 이하여야 합니다. 디딤판 상호간 틈새는 6mm 이하여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도 각각의 부품별로 안전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모든 구동 부품은 안전율이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디딤판 체인은 각 체인의 절단에 대한 안전율이 5 이상이어야 하고요. 벨트 구동 및 무빙워크의 안전율은 최악의 조건으로 계산했을 때 5 이상이어야 합니다. 트러스와 빔의 안전율도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제작 기준은 다 외우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핵심만 딱딱 짚어서 외울 것만 먼저 외워주고 나머지는 눈으로 한 번씩만 읽어주는 게 필기시험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에선 생략된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중심으로 공부하되 교재를 참고해서 공부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